님들, 지금 대한민국 거리마다 넘쳐나던 그 카페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하루에 34곳씩, 그러니까 1시간 반마다 한 곳씩 간판을 내리고 있다는 섬뜩한 통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월가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니킨, 내가 지난 몇 달간 밤새 파고들어서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숨겨진 균열들을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15분만 집중해봐. 한때 대한민국 거리의 상징이었지. 향긋한 커피 내음과 함께 어디를 가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카페들. 특히 가성비라는 이름 아래 등장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들은 말 그대로 돈 복사 머신이었어. 메가커피, 컴포즈, 백다방.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알겠지?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전국에 7,000개가 넘는 매장을 뿌려대면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잖아. 다들 저가 커피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잖아. 5년 만에 매장 수가 4배 가까이 늘어나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 블록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두세 개씩 보일 정도였으니까. 아, 커피는 역시 싸고 빠르게 즐겨야지.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월가의 시선, 즉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쫓아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어? 첫 번째, 이 숫자들이 주는 섬뜩한 경고음을 알아야 해. 2025년 1분기 단 한 분기 동안 전국에서 무려 743곳의 커피 전문점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어. 이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꺾인 감소세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했던 커피 시장이 이제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지. 길거리에서 흔히 보던 풍경이 이제는 사라지는, 그야말로 파국의 전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우리 지갑을 생각해봐.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불과 몇 달 만에 1.7%에서 0.7%대로 뚝 떨어졌어. 이건 1960년대 이후 역사상 네 번째로 겪는 저성장 국면으로 사실상 경제가 겨울잠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지. 우리 가계 경제를 가족들의 용돈이라고 생각해봐. 매달 받는 용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애들이 과자 하나 더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어내는 게 뭐겠어? 생필품이 아니라 바로 이 커피 같은 기호식품이잖아. 민간 소비 증가율도 0.9%에서 1.1% 수준에 머물 거라는 전망은 우리 실질 구매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결국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작은 사치를 파는 카페들이 되는 거지. 세 번째, 조용히 목줄을 죄어오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어. 바로 원두 가격과 환율이라는 괴물이지.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은 말 그대로 폭등했어.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연초 대비 75% 이상 올랐고, 저가 커피의 주 원료인 로부스타 원두마저 80% 넘게 폭등했어. 이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구해야 하는데 물값이 매일 2배씩 뛰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한때일 480원까지 치솟으며 기름을 부었지. 겨우 구한 물을 살 때 쓰는 돈의 가치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격이야. 팔아도 팔아도 손에만 쌓이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지.
저가 커피 본사들은 박리담회를 외치며 점주들에게 원가 부담을 낮추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물류 공급가는 끊임없이 올리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야. 가격을 올리자니 저가 커피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대로 유지하자니 팔수록 손해만 쌓이는 기형적인 구조가 돼버린 거지. 이러한 상황을 시장 전문가들은 물은 이미 끓고 있는데 개구리만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비유하고 있어. 다들 이 위기의 실체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미 시장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야. 탐욕과 공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의 서막일 뿐이지. 우린 늘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탐욕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그 거센 물살에 가장 먼저 휩쓸려가고 처참히 부서지는 건 바로 우리 이웃의 작은 꿈들이었어. 싸구려 커피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괴물들이 조용히 잠복하고 있었지.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이야기가 아니야.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자본의 함정 속에서 점주들이 어떻게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옥죄어 갔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해. 첫 번째, 자본의 꿀을 빨던 돈 복사 머신의 달콤한 환상이 점주들의 목을 조르는 독배로 변해버린 이유를 들여다봐야 해. 월가이들이 처음부터 주목했던 건 바로 압도적인 확장성이었어. 하지만 그 공격적인 확장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지. 너도 나도 메가커피, 컴포즈 간판을 내걸고 매장을 열었을 때 본사는 가맹점 수라는 숫자로만 투자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그 뒤편에서는 이미 살벌한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어. 한 골목에, 아니 한 건물에 저가 커피 매장이 두세 개씩 들어서는 건 이제 흔한 풍경이 됐잖아. 불과 몇십 미터 간격을 두고 같은 브랜드 매장이 경쟁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건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여러 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아시스에 빨대만 수십 개씩 꽂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지. 결국 한정된 고객을 놓고 점주들끼리 피 터지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야. 매장 수는 늘었지만 개별 매장의 매출은 오히려 뚝 떨어지는 기형적인 구조. 본사는 로열티와 물류 공급으로만 이득을 챙기고 실제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건 바로 점주들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이 시스템의 민낯이었어. 저마다 우리 브랜드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브랜드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거야. 두 번째,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배달앱 수수료 폭탄이라는 조용한 살인자를 알아야 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배달 서비스는 카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지.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어. 하지만 이게 점주들에게는 또 다른 함정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어? 니들이 앱으로 커피 한 잔을 시키면 배달 플랫폼은 주문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에 심지어 배달비까지 다 떼어가.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지. 매장에서는 한 잔의 일, 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아도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남았지만 배달로 나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20%의 수수료를 떼고 나면 1. 5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점주에게는 고작 1. 200원짜리 커피가 돼버리는 거지. 게다가 본사가 강제하는 최저 단가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도 없어. 원두값, 인건비, 임대료는 다 오르는데 내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
배달을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팔면 팔수록 손해만 쌓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점주들의 숨통을 조여왔어. 배달 기사들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점주의 얼굴엔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기괴한 풍경이 대한민국 카페 거리를 지배하고 있던 거야. 세 번째,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또 다른 그림자, 바로 전의 전쟁에 뛰어든 기업들의 차가운 계산법이야. 월가의 거대 자본들은 단순히 저가 커피 시장의 몰락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 이미 이들은 파국의 끝에서 누가 승리할지, 어떤 기업이 쓰러지고 어떤 기업이 그 잔해 위에서 새롭게 일어설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 이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사 앱을 개발하고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 플랫폼에 내주던 돈을 자기들이 직접 챙기겠다는 거지. 또한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은 위기를 기회 삼아 쓰러져가는 경쟁자들의 알짜 매장을 헐값에 인수하거나 아예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가심비, 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제품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트렌드를 포착한 거야. 싸구려 커피는 이제 옛말. 이제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커피 시장에 자본의 돈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야. 이건 단순히 싸구려 커피가 망했다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걸 알아야 해. 결국 탐욕의 시대가 낳은 저가 커피의 비극은 단순히 매장 몇 개가 문을 닫는 이야기가 아니야.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꿈이 좌절되고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며 결국 새로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경제 드라마의 한 장면인 거야. 하지만 닉은 여기서 렌즈의 초점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고 싶어.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화려한 무대 뒤편, 희미한 조명 아래서 카메라에 미처 잡히지 못한 채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 없는 주연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 이웃들의 작고 소중했던 꿈들이 어떻게 잿더미가 되고 그 위로 또 다른 자본의 괴물이 고개를 들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해. 그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간 건 한때 돈 복사 머신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했던 바로 우리 주변의 작은 점주들이었어.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커피 머신 앞에서 웃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야. 대신 남은 건 폐업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은 텅 빈 점포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빚더미. 그들은 단순한 사업 실패자가 아니었어. 삶의 마지막 기회라 믿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었지. 은행 대출금, 가족의 노후 자금, 심지어 전세금까지 끌어모아 간판을 올렸던 이들이었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손님들로 북적이며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 공간은 이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정적만이 감도는 유령처럼 변해버렸어.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 계산기 앱을 켜고 어젯밤 배달 매출과 오늘 나갈 인건비, 월세를 계산하며 한숨 쉬던 점주의 모습이 눈에 선해. 원두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은 최저치를 겨우 넘기는데 점주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 한때는 나도 사장님이라는 자부심에 어깨를 으쓱이던 이들은 이제 고작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말았어. 더 큰 비극은 단순히 매장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야. 남겨진 빚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들의 숨통을 짓눌렀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허다했어. 매장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 건강마저 잃어버린 점주들. 그들은 결국 시스템이 만든 탐욕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이었던 거야. 마치 거대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너만은 예외일 거라는 환상에 속아 모든 것을 걸었다가 처참히 패배한 참가자들처럼 말이야. 이들의 눈물과 한숨은 싸구려 커피의 달콤한 향기 뒤에 감춰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진짜 진실인 거지. 하지만 누군가의 비극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법. 월가의 거대 자본가들은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어. 그들의 계산기에는 점주들의 눈물이 아니라 자산 재편이라는 차가운 숫자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수많은 매장들이 휘청거릴 때 이들은 마치 하이에나처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소위 부실 자산으로 전락한 매장들은 대형 자본의 눈에는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알짜배기 매물로 보였던 거야. 마치 거대한 청소기가 쓸어 담듯 문 닫은 점포들이나 겨우 버티고 있던 매장들이 시장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갔어. 그 자리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사모펀드의 자금이 투입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마치 암세포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어. 이건 단순히 돈 많은 기업이 돈 없는 기업을 샀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미 그들은 저가 커피 시장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애초에 가성비라는 달콤한 미끼로 시장을 장악한 뒤 이 위기를 통해 경쟁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시장의 판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치밀한 전략이었던 거지. 마치 썩은 이빨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듯 자본은 이전의 전쟁을 통해 더욱 견고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야.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런 시장 재편 과정을 효율성 증대라고 부르겠지만 닉은 그저 탐욕의 민낯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렇게 재편된 시장은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했어. 싸구려 커피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이른바 프리미엄 혹은 하이엔드라는 이름의 새로운 커피들이었지.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야. 단순히 가격이 싼 커피가 아니라 특별한 경험과 스토리를 제공하는 커피에 기꺼이 지갑을 열게 만든 거지.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장의 문은 극소수의 거대 자본에게만 허락된 견고한 성체가 돼버렸어. 개인 점주가 독특한 원두를 구해 자신만의 공간에서 작은 성공을 꿈꾸는 시대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거야.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최첨단 로스팅 설비를 갖추고 유명 바리스타를 영입하며 심지어 커피 농장까지 직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마케팅 비용, 유통망,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장악하면서 이들은 시장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기 시작한 거지. 결국 소비자들은 겉보기엔 훨씬 다양하고 세련된 커피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몇 거대 기업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불과해. 마치 매트릭스 영화 속에서 짜여진 환상 속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야. 작은 자본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세워지고 시장은 소수의 승자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로 더욱 공고해졌어. 이것이 바로 탐욕의 시대가 저가 커피 시장에 남긴 최종 유산이야. 우리에게 싸구려 커피라는 달콤한 유혹을 던져주고 경쟁을 부추기며 약자들을 무너뜨린 뒤 결국 모든 것을 쓸어 담아 더 큰 힘을 갖게 된 자본의 냉혹한 전략.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그림자 제국의 탄생. 닉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커피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산업에서 유사한 드라마가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지 이 커피 시장의 이야기는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뜨거웠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엔 마치 폭풍이 핥히고 간 해변처럼 처참한 잔해만이 남았어. 한때 밤늦도록 불 밝히던 카페들은 이제 셔터가 내려진 채 임대무늬만 붙어있는 텅 빈 공간으로 변했지. 그 불 꺼진 유리창 너머로 우리는 한때 그곳에서 피어났던 수많은 꿈과 희망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돼. 그 모든 활기와 에너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마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증발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 허무함 속에서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냉혹한 심판을 내렸어. 단기적인 탐욕과 현실성 없는 낙관에 기댔던 모든 것은 가차없이 쓸려 나갔지. 돈은 결코 감정을 잃지 않아. 오직 숫자에만 반응할 뿐이야.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던 이 산업의 부실 자산들은 대형 자본가들의 손에 헐값에 넘겨졌고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어. 마치 정글의 먹이사슬처럼 약한 고리는 끊어지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자본주의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 순간이었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줘.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파도 타기 선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파도의 근원과 방향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항로를 개척할 항해사가 될 것인가? 매번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탐욕과 붕괴 사이클 속에서 개인의 자산은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 냉정한 진실은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언제나 가장 큰 위험을 숨기고 있어. 과도한 낙관과 군중 심리에 휩쓸려 남들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커피 시장의 비극은 단지 특정 산업의 실패 사례가 아니야. 그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투자처에서 그리고 당신의 자산이 놓여 있는 그곳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경고장 같은 거야. 우리가 사는 현대 경제 시스템은 수많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한 분야의 작은 균열이 언제든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지. 이번 커피 시장의 폭풍은 우리에게 자산의 다변화,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실제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안목,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학습과 경계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탐욕의 시대에서 얻어야 할 가장 값비싼 교훈일 거야. 결국 자본주의의 역사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인간 본성의 대서사시였어.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시장은 언제나 냉철한 교훈을 남겨왔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커피 시장의 붕괴는 단지 쓰디쓴 커피 한 잔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 각자의 지갑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 우리는 과연 이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그 질문의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이야.